서운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상하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나면 그 감정보다 먼저 스스로를 혼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 정도로 서운해하면 안 되는 건가? 상대도 바빴을 텐데 내가 괜히 기대한 걸까? 분명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새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괜찮은 척 웃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고 아니야 됐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더 말하면 내가 너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냥 웃으며 넘긴 걸까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대단하게 챙겨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힘들었지 한마디, 생각나서 연락했어 한마디, 당신이 해준 거 고마워 한마디, 그 정도면 충분했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없을 때 마음은 조용히 식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상대가 일부러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하지? 나는 왜 작은 말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지? 나는 왜 알아주길 바랐을까? 서운함은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화처럼 크게 터지지도 않고 슬픔처럼 눈물로만 흐르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빠졌을 때, 내가 한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을 때, 내가 기다린 마음을 상대가 모르는 것 같을 때, 나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서운함은 조용히 마음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상대는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이야?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그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한 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웃습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을 삼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킨 마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남습니다. 웃으며 넘긴 마음 안에는 사실 알아주길 바란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웃고 있어도 사실은 힘들다는 걸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괜찮다고 해도 한 번쯤은 정말 괜찮은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 기대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까운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바람입니다. 문제는 서운함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서운함을 말하지 못한 채 혼자만 나쁜 사람처럼 느끼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서운함이 왜 생기는지, 왜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웃으며 넘기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조금 더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크게 화를 내는 편이 아닙니다. 부탁받으면 웬만하면 해주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하면 먼저 챙깁니다. 상대가 바빠 보이면 내 이야기를 줄이고, 분위기가 불편해질 것 같으면 먼저 웃어넘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참 묻어내서 좋아. 너는 별로 서운한 거 없지? 넌 이해심이 많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웃습니다. 겉으로는 맞는 말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 외롭습니다.
정말 서운한 게 없어서 참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이 생겨도 그걸 말하는 순간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될까봐 참은 것뿐입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늦게 들어옵니다. 미리 말해줬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이 늦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사람은 몇 번이나 휴대폰을 봅니다. 무슨 일 있나 걱정도 되고 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나 싶기도 합니다. 드디어 상대가 들어옵니다. 상대는 피곤한 얼굴로 말합니다. 아, 오늘 너무 바빴어. 그 순간 이 사람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빴어도 문자 한 줄은 할 수 있었잖아. 나는 계속 기다렸어. 내 마음도 좀 생각해 줄 수는 없었어? 그런데 실제로 나온 말은 다릅니다. 밥 먹었어? 상대는 대충 대답하고 씻으러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혼자 식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건가? 이게 바로 서운함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압니다. 내가 기다렸다는 것, 내가 신경 썼다는 것, 내가 알아주길 바랐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닿지 않았다는 것. 서운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내가 준 마음과 상대가 알아차린 마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 때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서운함을 약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서운해하면 내가 너무 의존적인 사람 같아. 좋은 관계라면 이런 정도는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성숙한 사람은 서운한 티를 안 내는 거 아닐까? 그런데 서운함은 미성숙한 감정이 아닙니다. 서운함은 관계 안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로 서운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내 생일을 몰라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본 사람이 내 기분을 몰라줘도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모르면 다릅니다. 배우자가 모르면 아프고, 부모가 모르면 오래 남고, 자식이 모르면 허전하고, 친구가 모르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기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조금은 알아줄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봐줄 거야. 내가 이만큼 애쓴 걸 모른 척하지는 않을 거야. 서운함 안에는 이런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단순히 예민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서운함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더 존중받고 싶어. 나는 내 마음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혼자만 애쓰는 느낌에서 벗어나고 싶어. 문제는 이 신호를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입니다. 서운함을 너무 오래 참으면 마음속에서 모양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 였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왜 나만 항상 이래야 해가 됩니다. 처음에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였던 마음이 나중에는 역시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가 됩니다. 처음에는 말해볼까? 였던 마음이 나중에는 말해봐야 소용없어 가 됩니다. 그래서 서운함은 작을 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을 때 말하면 대화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쌓이면 폭발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서운한 순간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나는 늘 혼자였어. 그때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고 매번 그랬어. 상대는 당황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큰 문제가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괜찮다고 했잖아. 왜 지난 일을 이제 와서 말해? 그럼 그때 말하지 그랬어. 이 말에 또 상처받습니다. 사실 그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던 겁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말했을 때 상대가 귀찮아 할까봐,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상대가 그런 걸로 왜 그래? 라고 할까봐.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더 큰 말이 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운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를 바꿉니다. 서운함은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다만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은 배워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가 알아서 알아주길 바랍니다. 이 마음도 이해됩니다. 늘 내가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도 서운합니다. 이걸 꼭 말해야 알아?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해? 나였으면 먼저 알아차렸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대 중 하나가 바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물론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차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상대는 내 마음속을 그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괜찮은 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됐어 라고 말하면 정말 끝난 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괜찮아 라고 말하면 더 묻지 않는 게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다룰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는 상대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세심하게 봐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도 내 마음을 너무 숨기지만은 말아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관계는 어렵습니다. 상대에게만 알아달라고 하면 나는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나만 참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감정을 쏟아내면 상대는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표현입니다.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때 나는 조금 서운했어. 내가 웃고 넘기긴 했지만 사실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 큰 걸 바란 건 아니고 내 마음을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말하면 서운함은 공격이 아니라 마음의 설명이 됩니다. 관계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를 바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커지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당신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당신은 늘 자기 생각만 해. 이 말은 내 마음의 아픔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공격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내 마음을 듣기보다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너도 나한테 그런 적 많잖아. 왜 그렇게까지 말해? 이렇게 되면 원래 말하고 싶었던 서운함은 사라지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말할 때는 당신은 보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왜 연락을 안 해? 보다 나는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 조금 외로웠어. 당신은 왜 고마운 줄 몰라? 보다 나는 내가 애쓴 걸 조금 알아줬으면 했어. 당신은 늘 무심해. 보다 나는 그 순간에 혼자만 마음을 쓰는 것처럼 느껴졌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방어할 틈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바로 다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당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색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비난이 아니라 마음을 설명하는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는 말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을 설명하려고 시작해도 결국 쌓였던 말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따지듯 말하기보다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넘겼는데 사실 내 마음에 조금 남았어. 싸우자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을 말하고 싶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나는 그때 조금 서운했어. 이런 말은 관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해 꺼내는 말입니다. 서운함을 표현한다는 건 관계를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참다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 마음을 조금 꺼내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바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은 지나갈 수도 있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서운함이라면 다릅니다. 같은 말투에 계속 아프고 같은 무심함에 계속 외롭고 같은 상황에서 계속 내가 작아진다면 그것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예전에는 서운해서 울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아집니다. 예전에는 알아줬으면 했는데 나중에는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말할 마음도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편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멀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다는 것은 아직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관계 안에서 마음을 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운함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랐을까요? 인정이었을까요? 고마움이었을까요? 관심이었을까요? 우선순위였을까요? 내가 애쓴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였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서운함을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서운해 라고만 말하면 상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기다린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 라고 말하면 상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라 문자 한 줄이면 됐어. 나는 선물이 아니라 내 생일을 기억해 준 마음이 필요했어. 나는 해결책보다 먼저 내 편이라는 느낌이 필요했어. 서운함은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를 만날 때 관계를 망치는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서운함을 말할 때 그 말을 귀찮게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은 공격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아무 기대도 없으면 서운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떠나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말한다는 것은 아직 관계 안에서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나 그때 조금 서운했어 라고 말한다면 먼저 이렇게 받아주면 좋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 마음을 잘 못 봤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많이 바꿉니다. 물론 서운함을 말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어색해하거나 방어하거나 그런 뜻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상처받기 쉽습니다. 역시 말해도 소용없구나. 내 마음은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그런데 관계의 대화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감정을 잘 말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처음 서운함을 꺼내는 일 자체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괜찮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상대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하고 상대는 그 말을 변명 없이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면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도 알아차리는 능력이 부족하면 상대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함께 있고 싶어도 말투가 거칠면 마음은 자꾸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이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만 묻지 말고 먼저 내가 왜 서운했을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혼내버리면 감정은 더 숨어버립니다. 서운함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줬다고 해서 곧바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로 가면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무심했을 수 있습니다. 바빴을 수 있습니다. 표현 방법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 서운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의도를 단정하지 않을 때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라는 말은 너무 넓습니다. 나 좀 알아줘 라는 말도 상대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늦을 때는 문자 한 줄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준비한 걸 먹고 나서 고맙다고 말해주면 좋겠어.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는 해결책보다 먼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중에라도 내 마음을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구체적인 부탁은 상대를 압박하기보다 관계가 나아질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대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냥 웃었는데 사실 서운했어. 내가 뭘 놓쳤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쌓이면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운함이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웃으며 넘긴 마음 안에는 알아주길 바란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너무 크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조금 더 닿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동안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서운했을까요? 나는 사실 무엇을 알아주길 바랐을까요? 내가 웃으며 넘긴 그 순간 내 마음은 정말 괜찮았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때 나 사실 조금 서운했어. 당신을 탓하려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어. 나는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하는 거야. 이 말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붙잡아 보려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망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모른 척하며 쌓아두는 시간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운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서운함을 느끼셨나요? 말하지 못하고 웃으며 넘긴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안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면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